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록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역민들이 가지는 정서는 차이가 조금씩은 다르다 하죠. 그 이유는 지역적인 뭐 그런 어떤 그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또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어떤 축적된 그 감정이 형성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영호남의 지역 정서가 달라서 지역 감정의 고울이 깊다고 여러 측면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 요즘은 전라도 지역에 관심이 특히나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구를 나누면서도 전라도 지역을 특별하게 구도를 맞추려고 서로 왈가불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소문에 의하면은 이북의 김정은까지도 전라도 지역을 자기의 정치 영역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정년을 하셨고 또 전남대 계실 때는 5.18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셔서 전남 지역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전 전남대 교수였던 최성만 교수님을 모시고 전라도 사람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아니면 정치 성향, 지금 이 정치권에서 나누는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성향이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머리 많이 자랐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옷을 또 이쁘게 예, 입고 예. 오셨는데, 예, 예, 전에는 뭐 이렇게 그 아스팔트 그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입으셨습니까? 예, 그 저번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 옷을 입고 예. 와서 이제 있다가 이제 홍영락 PD님이 텔레비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것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예. 어찌나 누추하고 말도 잘 못하는지 아이고 이거 뭐 이제 좀 준비도 해야 되겠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을 해서 깨끗이 입고 나왔습니다. 반성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홍영학 TV도 요번에 이제 기획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태극기 아스팔트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뭐 장관 지내신 분들도 많고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교수님처럼 교수님도 많고 또 그다음에 신문사 편집국장 이런 분들 사회 지도층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그 집회 참가하다 보니까 옷을 좀 이렇게 간편하게 입고 나오는 게 마치 그걸 보고 이 여권에서 그다음에 또 좀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이 늙은 사람들이 추리하게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그 비아냥을 하고 그래서 자 저희도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가지고 자 태극기 집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건은 어떻게 행성되냐 뭐 화장실 사용 문제라든지 먹는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홍영학 TV에서 기획으로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연말 연초에 그래서 지금 입고 나오신 거지 지금 깔끔하시지만 원래 모습이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수님이 미국 유학도 하셨고 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전공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회 현실도 관심 많으셔서 이 중앙의 이슈인 요즘에 뭐 정교조 회기라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국유화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박원순 대표가 얘기하던 게 뭐였던가요? 그 시장의 공유경제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교수님이 이제 오늘 저기 전라도에서 올라오시니까 광주에서 올라오시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라도 사람들의 그 정치 성향 뭐 이런 건 어떤가 좀 저희는 그 듣기로는 전라도 분들이 우파도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전라도 지역은 무조건 저 이제 민주당 그 또 아류 그 부수 정당 이런 분들은 다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네 편일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좌우를 나누면 이제 좌파 성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라도가 이제 원래 그 조선 시대 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배지로 이제 이렇게 쓰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 전라도는 그 땅이 넓습니다. 농토가.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이제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고 뭐 특별한 뭐 지역색 같은 것은 없이 살았는데 네. 이제 일제 시대 때가 되면서 일본이 부산에서 서울로 또 신의주로 기차를 놓으면서 그쪽에 경상도 쪽이 많이 이제 산업화가 됐고 많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오셔가지고는 또 이제 친한 사람들 좀 쓰다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출세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이제 전라도에서는 이제 유일한 정치적인 인물이 김대중 씨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뭐 특별한 이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인맥으로 저분을 꼭 우리가 대통령은 한번 시켜야 되겠다 해서 뭐 60년대 언제부터 하여튼 뭐 다 따라다니면서 뭐 계속 뭐 밀고 이랬는데 잘 안 되다가 잘 안 되다가 98년부터인가 98년 7년 선거는 7년에 하고 98년 2월에 아마 저기 저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되셨습니다. 그 선거 중계 방송을 제가 밤새워서 봤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1시인가 되니까 김대중 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 모여서 테레비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한 다 풀었다. 김대중 씨 대통령 됐으니 전라도에서 대통령 됐으니 한 다 풀었다. 그래서 그 전라도의 좌파 성향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이념을 우리가 좌파를 좋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김대중 씨를 지지를 하다 보니까 좌파 내지 이제 야당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됐고 김대중 씨가 이제 대통령을 마친 뒤로는 특별한 그 저기 호오도가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라도가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 아마 광주시하고 전라남도 인구를 전부 다 합쳐도 한 300만인가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김대중 씨 말고 다른 이제 대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저기 아니니까 이제는 그래도 전라도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인 사람을 우리가 대선이든 어디든 좀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지역에 좋지 않겠는가 하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하게 됐고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지지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전라도 타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년 전에 3년 전인가? 2006년 4월에 있었던 총선입니다. 그 총선에서 전라도가 20몇 개 그 지역구인데 전라남북도 합쳐서 뭐 하여튼 30개 가까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한 군데 빼고는 전부가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어요. 그때 물론 그 문재인 씨의 민주당도 열심히 와서 그때 선거 운동을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때는 민심이 하여튼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가지고 전부 국민의당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4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씨 정치 행보가 이상해지고 그 당이 또 쪼개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뭐 바른미래당 또 뭐 저기 또 뭐 평화당인가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지금 쪼개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 이 정부에 대해서는 전라도 사람들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덕을 본 것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호도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전라도는 의뢰 민주당 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4년 전 총선이 나타낸 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는 그럼 전라도는 어디로 가겠는가? 그것은 특별한 방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부분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로 이 당은 이런갑다, 저 당은 저런갑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년 4월에 총선 찍을 뿐이지.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전라도가 뭐 처음부터 민주당 이 텃밭이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니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 또 그다음에 아까 평화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씨 있는 그런 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저 지지가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다 그쪽에 붙어가지고 뭐 선거구제도 그렇게 나누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저기 국민들도 그러시겠지만 예. 전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 먹고 살게 바쁠 뿐이고 예. 밤에 어쩌다가 이제 KBS 뉴스나 좀 보고 예. 아, 이런갑다 저런갑다 할 뿐이지 내 정치적인 신념은 이거야 라고 정확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이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그러다가 예. 그렇게 살다가 지금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예. 그게 뭐냐면 조국이 사태 때문에 예. 예. 그게 뭐 한 두세 달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조국 씨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 일반 시민들은 뭐 청와대 비서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했는데 그게 방송에서 한 두세 달 가니까 세상에 저 사람이 저게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상식에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당연히 그걸 비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때 많이 돌아서셨겠지만 전라도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 사태로 많이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터지고 있는 뭐 울산시장 뭐 정치공장 뭐 그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 과거 정권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그런 그 독재적인 행태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 터질 때마다 우리 국민들과 똑 마찬가지로 전라도에서도 여권 성향의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갖고 있던 정서가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지 성향이 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기는 김대중 대통령은 같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밀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대동 뭐 단결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합심해 있었지만 그 이유는 특별한 게 없다고 특별하게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는 어떤 선을 긋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도 보면은 대통령 당선될 때 부인을 전라도에 계속 보내가지고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사실 나눌 때 정확하게 나눌 때는 지금 대통령도 네 편 내 편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네 편 내 편을 나눌 때는 결국 전라도 사람은 지금 지지하는 그 민주당 성향이 된다는 건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라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찍어준 이유는 선거 몇 달 전에 김정숙 여사가 광주에 오셔가지고 아예 몇 달을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의 소위 운동권들하고 날마다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정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오죽하면 저럴까? 아니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는 분이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사정인데 어쩌겠냐 찍어드려야지. 그래서 운동권에서부터 아이 뭐 그렇다고 찍어드립시다. 그래서 그런 그 감정적인 요소가 이성적인 요소보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게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감성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야당이랄까 야당이 그 지역 감정을 오히려 벽을 놓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되면 전라도 쪽에서도 이 야당의 지금 야당이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정리는 그렇게 그럼 하고 그럼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하면은 전라도 가서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은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그 정당을 지지하고 좌파 우파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아니 이제 물론 지금도 아직도 좌파 성향이 더 강하긴 하지만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또는 뭐 획일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유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이 전라도 가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그것은 뭐 별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 감성에 호소를 한 것이 빠릅니다. 어. 뭐 정책이라든지 정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시지만 잘 이해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친구라든지 동창이라든지 또는 광주에 있는 운동권들도 이러저러한 뭐 맥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서 뭐 밥도 먹고 뭐 술도 좀 마시고 또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몇 번 하고 예. 그래서 그걸 몇 달을 하면 갑자기 돌아섭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예. 그럼 교수님 말씀에 오늘 결론은 전라도는 뭐 특별한 정치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예. 그냥 정서적으로 그 가까운 사람한테 정치적인 지지를 한다. 근데 그러죠. 서울에 있는 전라도 출신들은 애써서 편을 나누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서울이나 이제 전국에 이제 출향한 사람들. 예예. 글쎄 그분들은 뭐 아마 좌파적인 지지가 조금은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랬는데 서울 와서 살다 보면 뭐 취직도 좀 잘 안 되고 승진도 좀 잘 안 되고 보니까 경상도에서 좀 다 해먹는 것 같고 나는 좀 소외된 것 같고 그런 소외감이 주로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반정부 쪽으로 표를 찍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서울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감정을 오히려 부추긴다. 뭐저 오히려 그러죠. 자기네들 그러죠. 활용해서 예. 전라도 쪽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예, 거죠.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두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전라도는 당신들은 자존심이라도 살려서 예. 반드시 민주당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라도에 그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서울 그 출향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지역적인 뭐 어떤 대척 관계 이런 게 별로 없는데 뭐 그 지역 감정이 없는데 출향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오히려 그 지역 감정을 더 활용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뭐 50년 전만 해도 그 광주에 경상도 사람이 별로 안 살았겠고 예. 또 부산이나 대구에도 전라도 사람이 별로 안 살았겠지만 예. 이제 산업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교류가 사실은 밑바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의 뭐 인구도 뭐 10%가 전라도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예. 그러나 저 사람 경상도네? 저건 배척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말투가 다르네. 나 요즘은 워낙 경상도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오셨어요? 경상도 어디예요?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 감정이라는 게 오늘 교수님 그 생생한 정언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 감정이 오히려 없다. 근데 나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4년 전에는 그게 전부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 그 결과도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때든지 한꺼번에 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 그러면 5.18 그 학교 계실 때 5.18 그 연구소 역사 연구소입니까? 그냥 5.18 연구소라고 하면 됩니다. 연구소 오랫동안 소장님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또 많이 아셨을 텐데 5.18 연구소 그 계시면서 그 5.18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사실 이외에 그 진실이 혹시 공개하실 게 있으면 좀 한번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5.18에 관한 진실은 5.18 재단에서 펴낸 책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꺼운 책이 24권입니다. 예. 그게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게 진실이지 뭐 그 이상 얼마나 진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 이외에 무슨 그 진실이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는 뭐 논문 쓰고 뭐 학술대회 5.18 이거 하고 뭐 그랬을 뿐이지 뭐 얼마나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뭐 그런 뭐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18 때 그 유학을 하느라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겠네요.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해서 사실은 5.18 유공자에 가깝지 않은 사람이 지금 유공자 명단에, 지금 대통령도 지금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겠네요. 제가 2007년, 2008년 두 해에 5.18 연구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공자 문제가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렴풋이 한 1,000명 정도가 유공자로 아마 그 지정이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있는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갑자기 그 숫자가 5,000명으로 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5.18 유공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각종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 활동하시는 뭐 이런저런 분들이 그러면 그 명단을 공개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공적 조서 5.18 당시에 그 사람이 광주에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해서 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는지를 밝혀라.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현 정부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연히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되고 광주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그것을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부의 각종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법이 1990년대 초반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정보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뭐 지금 그 유튜브들 중에 김상진 씨하고 안정권 씨, 그 깍깍깍 하면서 강주에 가서도 지금 뭐 그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알고 계시죠? 한 달 전에도 그 두 분이 오셔서 도청 앞에서 깍깍깍 집회를 했고, 그래서 저도 나가봤더니 그걸 따라다니는 시민들은 많지만 이렇게 행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앞에서 반대하고 왜 까라고 그러느냐 이런 시민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강주 시민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우리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 명단을 깔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지. 엉뚱한 사람이 받았다고 이제 강주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까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무슨 흠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아니 만약에 그게 이 안정권 씨하고 김상진 씨가 거기 가서 계속 이렇게 5.18 유공자 명단을 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튜브도 하고 직접 거기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명한 것 같으면은 당연히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뭐 그 세금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주요한 우리 그 정치권에 주요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또 누구죠? 이해찬 씨. 뭐 그런 분들입니다. 뭐 저도 이렇게 얼핏 보니까 수두룩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이런 거는 그 이분들 반납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요. 지금 반납하기가 좀 입장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뭘 어디에선가 보니까 장기표 씨가 어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도 그런 제의가 왔었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5.18 유공자 그냥 하면 된다고. 장기표 씨가 저희 유튜브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그때 내가 5.18에 내가 기여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그걸 받느냐. 그래서 자기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기표 선생이 저 홍영학 TV에 나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 김상진 씨, 안정권 씨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 강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주 민심은 그러니까 정확한 거네요. 대의를 어긋나는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죠. 또 혹시 또 뭐 강주 민심을 전할 무슨 다른 얘기 또 있으십니까? 광주 사람들은 뭐 특별한 도깨비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뿌립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과거에 조금 그 지역이 소외가 되고 네. 또 김대중 씨를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좀 표를 찍고 그러긴 했지만 지금은 무슨 뭐 이게 여당을 특별히 좋아한다든지 야당을 좋아한다든지 우리는 뭐 항상 정부를 반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3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강주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일단 그 집권당 민주당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그 아류당들 그쪽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그걸 혹세무민해서 악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그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도 강주 민심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쪽 편이다 이렇게 그 치부를 하지 말고 그러면 좀 자기네들이 좀 접근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예. 또 그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는 게 정치적으로 끌어안는 게 결국은 그 지역 감정 고를 메꾸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입으로만 말하는 국민 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 아이고 새벽차 타고 올라오셨는데 예,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가감 없이 강주 전라도 민심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